융프라우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분명 이 기차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름하여 베르너 오berland Bahn, 줄여서 BOB 열차라고 하는데요. 현재 4월은 철로 공사로 인해서 이 열차가 인터라켄 오스트 동역에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융프라우 요흐를 좀 더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차, BOB 열차를 타고 그린델발트 방향으로 타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 그린델발트가 아닌 터미널에 내려서 이 아이거 익스프레스 곤델라를 타야 되는데 현재 열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버스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그린델발트 행을 타면 되느냐 하면 아니 되고요. 그린델발트 행 또는 터미널 행, 이렇게 두 가지 열차가 아닌 기차가 아닌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 가셔야만 이 곤돌라를 타고 아이거 글레처역에 도착해서 이렇게 빨간색 융프라우 기차로 갈아탈 수 있답니다. 자, 융프라우 요크 가시면 사진을 정말 많이 찍게 돼요. 그러면 또 추운 곳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따르니까 내려오시는 길에 충전이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저처럼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그 충전 배터리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 열차 안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딱 그 충전할 수 있는 이 꽂을 수 있는 곳이 딱 여기에만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번 여기다가 핸드폰 꽂아놓고는 또 그냥 내려가지고 잊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도 찾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네요. 암튼 융프라우 요크에 도착하시면 이 투어 사인 있죠. 보시고 쭉 걸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을 왜 찍었냐 하면은 오랜만에 융프라우 요크 가보니까 그 컵라면 먹던 장소 기억나시죠? 그 레스토랑이 이렇게 싹 다 수리를 해가지고 엄청 모던한 스타일로 변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 차원에서 한번 레스토랑을 찍어봤고요. 융프라우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컵라면 먹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컵라면을 싸가지고 올라가시면 5프랑의 뜨거운 물값을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4.80을 받더라고요. 호텔방에서 드실 수도 있고 융프라우 요크에서도 드실 수 있는데 물값은 따로 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류 열풍 때문에 이렇게 전망대에는 사랑의 불시착을 테마로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또 하나 마련됐어요. 흐린 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4월은 태국 분들이 굉장히 관광을 많이 오는 태국은 4월을 또 뉴이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태국 분들이 흐린 날에 오셔도 이렇게 눈을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계적인 관광지자 휴양지 그리고 겨울엔 스키 리조트인 융프라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제 직업상 산 위에 가서 기념품을 팔기도 하는데요. 제가 기념품을 싸들고 올라가서 파는 건 아니고 융프라우 요흐 정상에 가보시면 기념품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국 그룹들이 많이 오는 날에는 그 한국어 지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통역 겸 계산 도와주는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1년에 서너 번이니까 어쩌면 운이 좋으면, 아니 운이라기보다 인연이 닿는다면 저를 만날 수도 있겠네요. 한국어 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거든요. 아는 척 해주세요. 저 보면 사라 엄마라고. 이날도 저는 융프라우 요흐로 가게 됐었는데요. 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 4월 그 BOB 열차가 운행이 되지 않고 버스로 이제 그린델발트 또는 터미널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두 가지 종류인데 여러분 꼭 행선지를 잘 보고 타셔야 돼요. 만약에 그린델발트로 가셨다면 BOB 열차에서 내려서 뱅너 알프반이라고 하는 WAB 열차를 타고 클라이넨 샤이덱
그다음에 클라이넨샤이덱에서 다시 융프라우반이라고 하는 JB를 갈아타고 융프라우요크로 가시게 돼 있어요. 즉 말해서 BOB, WAB, JB 세 가지 기차 종류로 갈아타시면서 융프라우 정상 도착, 기차로만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020년 12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거 익스프레스라는 최신형 케이블카 있죠. 그거는 터미널역에서 타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터미널역에서 이제 버스로 내리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기차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철로 공사 중이라서 버스로 그래서 버스에 내리시면은 이렇게 바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터미널역에를 가기 위해서 4월이나 또는 내년이라도 혹시 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그린델발트행 열차를 타면은 반드시 그린델발트 역 도착 전에 한정거장 전이 터미널역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저도 당연히 버스가 그린델발트 행이면 터미널에 쓸 줄 알았는데 이 버스가 두 가지 종류다 보니까 그린델발트 행 버스를 타면은 터미널에 논스톱 쓰지 않고 바로 그린델발트 마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버스를 다시 30-40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봄에 스위스 여행을 오셨다가 내가 아이거 익스프레스 타기 위해서 터미널 가야 되는데 이게 기차가 그린델발트행 기차가 없다. 버스로 운행이 된다. 이런 정보를 얻으셨을 때는 반드시 인터라켄 동역에서 그린델발트행 버스가 아니라 터미널 가는 버스 타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융프라우요크를 갈 때 그린델발트 쪽으로 즉 말해서 터미널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아이거 글래처역에 15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융프라우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요크를 가는 방식인데요. 헷갈리지 않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융프라우요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간색 융프라우 기차를 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타는 장소가 이제 두 곳이 됐네요. 예전에는 무조건 하고 클라이넨샤이덱이라는 역뿐이었는데 이제는 이 곤돌라 역이 새로 생기면서 아이거 글래처 역에서도 융프라우 기차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날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고 아이거 글래처 역에 내려 빨간색 융프라우 기차로 갈아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동역에서 버스를 탔더라면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그린델발트가 아닌 터미널행 버스를 잘 탔을 텐데 저랑 또 제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월터 아저씨 베른에서 여기까지 스키 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아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도 저도 동역이 아니라 빌더스빌이라는 역에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저희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빌더스빌 역에 내려가지고 그린델발트 행을 가면 터미널에 당연히 쓸 줄 알고 그린델발트 행 버스를 탔죠. 거기서는 아무도 그 정보를 주지 않았거든요. 버스가 두 가지 종류라는 얘기도 없었고 버스 정류장에도 그런 게 적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월터 아저씨도 사실은 이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고 아이거 글래처 역은 아직도 스키 슬로프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스키를 탈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게 터미널역을 아예 쓰지를 않고 그린델발트로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저도 터미널 가서 이 곤돌라 탔어야 되는데 그린델발트 역은 기차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하고 30-40분을 이제 구룬트가 아니라 터미널행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이거 글래처 역을 가려면 반드시 터미널역에 내리셔야 한다는 거. 기차일 때는 그린델발트 행을 보고 잘 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라우터브룬넨 행으로 타면 반대쪽으로 해서 열차로 해서 클라이넨샤이덱으로 해서 융프라우로 가셔야 되고 하니까 열차를 탈 때는 그린델발트 행이냐 라우터브룬넨 행이냐 그걸 잘 보고 타셔야 되면 버스로 만약에 내년이라도 봄에 오셔가지고 철로 공사로 열차가 운행이 안 된다 버스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케이블카 타실 거면은 버스 탈 때 그린델발트 행이냐 터미널 행이냐 잘 보고 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한 거죠? 항상 제 설명은 좀 장황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버스로 가야 할 때는 잘 타라. 방향을 잘 보고 타야 하는데 그린델발트 행이 아닌 터미널 행을 타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해 버렸어요. 아무튼 저는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물론 또 그 덕분에 베른에서 오셨다는 월터 아저씨랑 이런저런 독일어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3, 40분을 기다려야 됐다는 건 정말 좀 짜증이 났었어요. 더욱이 많은 관광객분들은 3, 40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황당하잖아요. 케이블카 타러 갔는데 가려고 버스 탔는데 이 버스가 케이블카 타는 터미널역에 안 쓴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내년이라도 혹시 봄철에 스위스 여행 오셔가지고 그린델발트 터미널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안 다닌다고 하면 버스 타게 되겠죠? 그때 버스 탈 때 반드시 터미널 행으로 잘 보고 타시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곤돌라를 타면은 아이거 글래처 역까지 터미널에서 아이거 글래처 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아이거 글래처 역에서 내려갔고 융프라우 기차를 타면은 20분 만에 융프라우 정상에 도착을 하니까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융프라우 기차 타고 50분 가는 것보다는 케이블카를 한번 기분 전환 삼아 타보는 것도 좋고 또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니까 많이들 이 터미널 역을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한 번은 터미널에서 케이블카 타고 융프라우 가셨다면 융프라우 관광이 끝나시고 나면 당연히 융프라우 역 정상에서는 융프라우 기차를 타야 되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빨간색 기차를 타고 이 아이거 글래처 역에 도착이 되면 다시 이 터미널 쪽으로 터미널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타지 마시고요. 다시 빨간색 열차로 갈아타세요. 터미널 역이 생기면서 아이거 글래처 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 아이거 글래처 역에서는 두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로 터미널로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빨간 융프라우 기차를 타고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내려가느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거 글래처 역은 두 개의 노선이에요.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갈 것이냐 터미널로 내려갈 것이냐. 당연히 왔던 길로 내려가시는 것보다 저는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내려가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융프라우 기차를 다시 타고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내려가시면 거기서 다시 내리셔야 돼요. 클라이네 샤이덱 융프라우 기차의 종착역이거든요. 거기서 화장실 찾으시면 토일렛 바로 앞이 승강로 A, 또 반대편이 승강로 B. 그래서 A, B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화장실 앞쪽에 있는 승강로 A에서 기차를 타야만 폭포가 떨어지는 라우터브룬넨 방향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B를 타게 되면 B에서 열차를 타게 되면 그린델발트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물론 이제 그린델발트 마을 구경도 좋고 또 숙소가 그린델발트라면은 당연히 승강로 B 그린델발트 행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터라켄이 숙소라면은 라우터브룬넨으로 거쳐서 내려가시길 추천해드려요. 며칠 전에 제가 업로드한 괴테의 12석이 있는 슈타우바흐 폭포 구경도 할 겸 그리고 마을 산책도 1시간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스위스 패스가 있다면 라우터브룬넨에서 내려서 또 쉴토오른 쪽으로 가는 그죠? 그 뮤렘 무고니 알프스 마을도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쉴토오르는 또 다시 돈을 내고 갈 이유는 없죠. 최고도의 역 융프라우 역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사는 그거 하나로 족하고요. 스위스 패스가 있다면 무료 구간이니까 반덴마을 또 뮤렌 쪽으로도 한번 케이블카 타고 기차 타고 가셔야 되는데 3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라우터브룬넨에 도착하시면 슈타우바흐 폭포와 마을 감상 그리고 케이블카 기차로 타고 무료 구간이니까 뮤렌 마을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암튼 현재 봄이라서 이렇게 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버스가
두 가지 종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융프라우에서 그죠? 기차 타고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쪽 마을 그린델발트에서 버스가 오니까 당연히 저 버스를 타면은 인터라켄 가겠지 하고 막 달려갔는데 이 버스가 우리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기다리라며 따로 버스가 있다고 터미널행 버스를 오는 버스를 타고 인터라켄을 가라면서 안 태워주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버스를 이렇게 헷갈리게 두 개의 노선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한 버스로 그린델발트행 버스로 해서 그죠? 라우터 브룬넨 행이냐 그린델발트 행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고 그린델발트 행 버스를 타면은 그냥 터미널에 기차처럼 살짝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린델발트 가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지. 롤타 아저씨랑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거 전략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관광객들 그린델발트에 세워놓고 3, 40분 기다리게 하면서 커피든 기념품이든 팔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 이렇게 저희끼리 농담까지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글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간단한 설명을 길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봄철에 버스 운행이 될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즐거운 여행 잘 하시길 바라요. 사실은 아까 그 터미널역에서 그죠? 버스 기다릴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터미널행 버스가 따로 있다면 터미널이 종점이니까 거기서 터미널행 버스를 타고 인터라켄 가는 게 맞겠지만 아무튼 한국 그룹 인솔자분이 정말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룹이랑 같이 막 달려갔는데 버스가 아니라고 이 버스 아니라면 안 태워줬을 때 좀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했을까 싶어요. 손님들 앞에서.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우연히 보시게 되면 이 사실을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팀 리더로서 버스 잘 타고 잘 내리고 즐거운 융프라우 관광 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여러분 내려오는 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핀 풍경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스위스 봄 하면 민들레 꽃이니까 좀 찍어보려고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장시간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곳 해발이 1034m, 그린델발트 해발이 1034m니까 아마 터미널 역 쪽은 한 900m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0m에 가까운 해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발에 따라서 군데군데 케이블카 타보면 풍경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듯이 잔설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해발 2500 이상부터는 그죠? 아직도 스키를 탈 수 있으니까 또 슬로프가 아직도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스키는 다음 주까지도 타지 않을까 싶어요. 4월 말경까지 스키가 가능한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민들레꽃이 여기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찍다가 보니까 거의 인터라켄 해발 이제 500m쯤 내려오니까 민들레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쇼츠도 제가 하나 댓글쟁이 미수균님이 2번이나 스위스 여행 경험을 하시면서 한번 그 봄에 오셨을 때 흐드러지게 핀 민들레 생각이 너무 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어제 찍은 영상 쇼츠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 또 봤는데 암튼 봄에 오시면은 이 융프라우 가는 구간뿐만 아니라 인터라켄 동역에서 루제른 가실 때도 열차로 운행이 안 되고 중간 구간을 버스로 타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S베베 그 앱을 다운해서 스위스 국철 조회를 해보시면 버스로 간다 아닌다 그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긴 영상을 오랜만에 편집을 해서 올려보았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문하나님이 또 올해 5월에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아마 5월에 오실 때는 정상적으로 기차가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준비 잘 하시고요.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스위스 여행 꿈꾸고 계실 텐데요. 꼭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작지만 여러분들 여행에 도움이 되는 사라 엄마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저는 오늘도 세계적인 관광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출근을 해야 하네요. 안녕. 혹시나 민들레꽃이 활짝 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시간 버스 안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해발 때문인지 민들레꽃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터라켄에 도착해서 쯤에서 민들레가 진짜 흐드러지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숙류님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또 짧게나마 쇼츠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많은 댓글쟁이 여러분들, 제 사라 엄마 이야기 여러분들 덕분에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사의 비단라, 제 딸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유튜브 터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면서 또 제가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혹시라도 스위스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영상 또 도움되는 정보 올리도록 할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댓글도 늘 꼬박꼬박 잘 챙겨 읽고 있는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일일이 채널 방문을 해서 댓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시간을 내서 가끔은 찾아가려고도 또 댓글을 남기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친구를 유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좋은 유친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요. 또 채널이 없지만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아직 한 번도 안 남기셨다면 저를 위해서 한번 남겨주세요. 자, 버스로 이렇게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지 잘 가꿔진 밭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저희 집 마당은 엉망진창인데 저도 올해는 깻잎을 한번 심어 보려고 올 2월에 한국 휴가 갔다 오면서 원래 씨앗 같은 거 반입이 안 되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몇 봉 사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없지만 깻잎을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자, 해발이 이제 점점점 내려와서 인터라켄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펴 있더라고요. 민들레 꽃만 보면 저는 그렇게 댓글쟁이 미숙유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꼭 슈퍼마켓을 보면 댓글쟁이 양태현 선생님 생각이 나고요. 양태현 선생님은 요즘 바쁘신지 댓글 활동이 예전만 못 하시더라고요. 암튼 모든 댓글쟁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너무너무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 진짜 출근 준비할게요. 여러분 진짜 안녕.